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네를 논하는 시간, 동네 회의록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김기용 본부장, 안평한 대표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갈수록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노인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하지만 뭐 노인이라고 해도 경제 활동이 가능한 이런 건강한 부신 분들도 계시고 또 실제로 많은 분들이 또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이제 두 분도 이제 중년이시지 않습니까? 네. 마음은 어립니다. 마음은 네. 마음은 청춘이죠. 네. 노후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노후 준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열심히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네. 제가 아들이 이제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아빠는 노후 준비가 돼 있어 이렇게 질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질문의 핵심은 아빠는 돈이 있어 이 질문이었을 네. 건데요. 근데 노후 준비는 사실은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해야 네. 됩니다. 준비를 한다는 게 결국 일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자기가 배울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고 여가 생활을 어떻게 보낼 수 있는 것과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 수 있는 문제까지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의미 속에서 보면 좀 부족한 상황이긴 한데요. 가장 큰 중요한 것은 이제 경제적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아들이 요구하는 사안, 즉 네. 아빠가 내 도움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데 네. 중점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본부장님은 부럽네요. 저는 돈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우리 안평한 대표이사는 어떻게 준비하고 뭐 계십니까? 노후 걱정이 많죠. 준비가 아직 안 돼 있어서 뭐 돈 문제를 떠나서 네. 아무튼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게 현재는 그런 것 같아요. 부족함이 네. 많은 것 같습니다. 다들 노후 준비 잘 되고 있습니까?라고 하면 다 비슷한 답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그래도 모두에게 이제 다가올 노년기, 그래서 노후 대비, 노인 복지가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이유입니다. 네, 오늘은 노인 복지 중에서 노인 복지 시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대표님, 노인 정책 보면 우리 정부나 지자체가 노인 네. 정책에 관심이 많구나 이런 좀 느끼십니까? 어떻습니까?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네. 좋아지고 있고 특별히 좀 올해 들어와서 중요하게 본 것은 정든 곳에서 정든 사람들과 함께 마을에서 주민들 어르신들이 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 케어 사업 네. 상당히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주요 복지 정책으로 노인 돌봄 서비스를 확대한다 할지 네. 또는 뭐 노인 소득 보장, 노인 요양 등을 그 주요 복지 정책으로 삼고 네. 있고 이것을 국가가 직접 제공하겠다는 것이 좀 올해 크게 네. 달라진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 지역의 이 노인 복지 시설 좀 대표적인 곳이 한 두 군데 정도 있죠. 예. 네, 어디 있습니까? 주로 지금 대표적인 것은 남구에 빛고울 건강타운이 있고 네. 또 북구에 효령 노인 복지타운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대표적인 건데 노인 복지 시설로 보면 굉장히 다양해요. 예를 들자면 뭐 경로당이랄지 네. 노인 교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우리 지역에서 주변에 많이 분포되어 있죠. 요즘 60세, 65세 이분들을 노인 인구로 하기에는 좀 그렇죠. 젊지 않습니까? 청년이죠, 청년. 그렇죠. 네, 네. 이분들이 노인이라는 말씀 듣는 순간 네. 마음이 아주 아프죠. 그래서 어르신이라고 어르신. 이렇게 부르고 있지 예, 않습니까? 실제 뭐 청년스럽게 활동도 하고 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 이 정도 뭐 수용 공간이면은 우리 지역에 좀 이런 어르신들은 충분히 수용이 가능한 건가요? 어떻습니까? 현재는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겠죠. 아, 네. 그러니까 뭐 빛고울 노인 건강타운이 2009년도에 설립이 됐거든요. 네. 그해 2009년도에 비해서 지금 10년이 지났는데 약 50% 정도 이상 이용자가 늘어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용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노인층의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실제 이 두 시설 가지고는 현재 포화 상태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뭐랄까 자치구별로 이걸 분산시켜서 네. 노인타운이 만들어져야 된다 하는 요구가 있을 수밖에 없는 현재 상황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정작 노인 복지 혜택이 필요한 이 어르신들은 어떻게 보면 이용할 수가 없다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실제 두 군데의 노인타운 외에 네. 나머지 시설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설만 가지고 보자면은 다른 곳이 없으니까 네. 이 시설만 이용하자고 봤을 때는 기존의 경로당이나 노인 교실이랄지 이런 것에 비하면 시설은 좋은 거죠. 네. 그렇지만은
실제 이용하는 사람들로 보자면 이 장소적으로 보면 접근성이 떨어지죠. 네. 예, 버스를 이용하거나 자가용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네. 현실적으로 외곽에 설치되어 있고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고 또 이용하는 곳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그런 시설에서만 지금 이용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쪽에 집약돼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프로그램 공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이용자는 많고 그러다 보니 실제 이용하신 분들을 보자면 만족도가 그렇게 네. 예, 높지가 못하죠.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서부권, 뭐 동부권, 뭐 남부권 이렇게 네. 권역별로 해서 대형 시설을 만드는 것은 주로 중심부에 만들 수 없잖아요. 그렇죠. 외곽으로 네. 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네. 보면은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상당히 쉽지가 않죠. 그렇기 네. 때문에 가능하면은 모두가 동네에서 이런 시설들이 흡수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대단히 네. 중요하고 어르신들은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곳에 애착도 많고 그렇죠. 애착도 많을 뿐만 아니라 또 커뮤니티가 또 형성돼 있잖아요. 좀 아시는 분들도 그렇죠. 아시는 많기 때문에 모든 시설은 가능한 어르신들 시설은 동네로 들어와서 네. 동네에서 이런 효율적인 격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르신들한테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새로운 시설을 이 대형화시키는 것보다는 지역에 동네에 있는 이런 경로당을 좀 활성화시키는 그런 방안들도 필요해 보이네요. 외국 같은 경우는 보면 미국 같은 경우는 어린 아이와 함께하는 요양원 이런 게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대학생들과 동거하는 네. 요양원.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하숙비를 전략해주고 음. 예를 들자면 어르신들은 또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 네. 있음으로써 이게 어르신들이 당당하니 이렇게 지역사회의 보호 대상자가 아니고 네. 지역사회의 당당한 주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네. 그런 제도 도입 이런 게 좀 필요할 거예요. 방금 전에 말씀했던 시니어 살롱 문화공간도 네.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세대 통합형 요양원으로 아이오 케어라는 게 있어요. 아이오 예. 케어. 아이오 케어는 세대 통합형 요양원이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주로 두 가지 섹션이 있는데 하나는 치매 고령자 그룹홈, 그러니까 치매 대응형 공동생활 서비스를 네. 받는 치매 대응형 공동생활 서비스를 받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개방 공간이라 해서 거주하는 고령층이 방문을 하거나 또 원하는 경우는 짧은 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네. 뭐 이렇게 하는 개방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르신들을 홀로 방치돼 두는 게 아니고 네. 언제든지 이렇게 아이들이나 그 친지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용하고 방문하고 그렇게 해서 네. 지역사회와 함께 어우러져서 세대 통합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방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어르신들이 그냥 어르신들로서 그냥 거기에 보호 대상자가 아니고 자립해서 지역 주민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그 지역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 좀 네. 일본의 특징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우리 정서와 문화에 맞는 이런 시설들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혹시 뭐 안 대표님 뭐 생각하시는 이런 방향성이 있으신가요? 아무튼 기존의 마을과 네. 그 정체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노인 복지를 실현하는 게 대단히 네. 중요할 것 같아요. 그 예를 들면 강진군에서 예전에 네. 그 경로당을 활용해 가지고 겨울에는 함께 생활을 하고 아, 네. 또 함께 식사하는 공간으로 조성을 했어요. 그런 게 이제 상당히 의미 있게 봐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 광주에서도 산수동에서는 케어 안심주택이라 해서 네. 5인에서 7인 정도 살 수 있는 주택을 조성을 해서 그 어르신들이 정든 곳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아, 네. 또 규모를 소규모화했다는 거. 네. 예, 이게 아주 특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어르신들은 가장 가까이 자기가 당신이 살고 있는 곳에서 정든 곳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고 네. 또 규모 자체를 복지시설은 크지 않고 작게 소규모로 해줘야지 만족도가 대단히 높다는 건데 우리가 좀 죄송한 말씀인데 우리나라의 지금 이 노인복지의 가장 중요한 큰 문제는 시장화거든요. 시장화 네. 돼버렸다. 그래서 네. 이걸 정말 극복해 나가야 되고 그 돌봄의 주류화, 민주화 이게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네, 오늘 노인 복지 시설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